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법 문제는요, 권리행사 방해에 관한 죄입니다. 지금 승진심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권리행사 방해를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 주에 권리행사 방해 관련된 죄를 두 문제를 넣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나 하고요. 며칠 있다가 한번 더 넣을 테니까 한번 잘 봐두세요. 자, 20년 경찰 승진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1번 보전 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우리 강제집행면탈죄를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우리 죄가 일단 죄명 자체가 좀 어렵게 돼 있죠. 이렇게 해보세요. 강제집행을 면탈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채무자가 재산을 면탈하는 죄예요. 이게 강제집행면탈죄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채무자가 그 재산을 면탈한 죄가 강제집행면탈죄입니다. 그럼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아셔야 될 것은 누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한다고요? 채권자가. 그래서 채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채권이 없는 사람은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채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이거 아셔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이 뭐냐 이거죠. 강제집행은 여러분이 아실 게 우리 판례에 가면 민사집행법에서 뭐 3편, 2편 이런 얘기 하는데 강제집행은 임의경매는 빠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여러분 민사집행법을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요 강제집행에 대해서 강제경매 절차만 돼요. 임의경매 절차는 안 됩니다. 강제경매하고 임의경매의 차이가 뭐냐면 강제경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요. 판결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판결을 받아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서 강제집행하는 겁니다. 경매를 하는 건데 임의경매는요 판결을 받은 게 아니에요. 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 담보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담보권이라는 게 집에 붙인 저당권 같은 거 이런 저당권들에 의해서 경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강제집행면탈죄에서는 요거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걸 하려고 할 때 뭐 허위 채무를 부담한다든지 빼돌려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안 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여기에 있을 때만 돼요. 요걸 하려고 하는데 강제경매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재산을 빼돌리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왜 그러느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 중에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거 왜 빼냐? 이거 왜 빼냐? 하고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원리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강제집행면탈죄가 이게 개인적 법이 관한 죄 같아요? 국가적 법이 관한 죄 같아요? 이 강제집행면탈죄가 국가의 집행을 국가에서 강제집행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죄일까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죄일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강제집행면탈죄는요, 원래 태생은 이게 국가 기능에 관한 죄였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에 형법 만들 때는 국가적 법에 관한 죄였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무집행관에 관한 문제였어요. 국가의 공무를 집행하는 거, 국가에서 경매를 진행하는데 빼돌린다 이런 걸 처벌하는 죄로 처음에는 얘가 분류가 됐다가 지금은 이 공무집행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개인적 법이고 지금 바뀐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대법원이 이거를 빼는 이유가 요거는 얘하고 다른 걸 잘 보세요. 이거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죠. 이거는 국가 기능이에요. 이거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 개인이 그 집에다 붙여놓은 저당권을 그냥 실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개인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대법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원래 태생이 이거라는 거예요. 원래 강제집행면탈은 공무집행방해가 태생이기 때문에 공무와 관련된 거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법원이 판결문을 내서 법원이 국가의 판결에 의해서 집행하는 이것만 여기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집에 붙어있는 저당권을 그냥 실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이. 그냥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집행면탈에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자들은
아니 이미 개인적 법익으로 바뀌어버렸는데 왜 이걸 걸러내냐라고 비판을 하지만 여러분이 아실 거는 여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 현재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으로 돼 있지만 원래 태생 자체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였단 말이에요. 공무와 관련됐다는 얘기는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하거나 이렇게 집행하는 걸 방해하는 문제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저당권 같은 거야. 이거는 국가의 판결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개인이 집에다가 붙여놓은 저당권을 실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임의경매라고 그래요. 임의경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우리 강제집행면탈에서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저당권 등을 실행하는 이 담보권이라고 하죠. 이런 걸 실행하는 임의경매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 아셔야 돼요. 요 강제집행은 여기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출제가 자주 되니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니까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우리 현재 강제집행면탈에서 강제집행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을 집행하는 거 그것만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담보권 실행, 담보권을 실행하는 임의경매는 이 강제집행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하고 하나 더 할 게 뭐냐면 어쨌든 지금 개인적 법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 같은 거 이런 걸 집행하는 건 해당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적 법익이니까 이건 국가적 법익이잖아. 국가의 세금을 집행하는 거 여기는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 법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는 한 2개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다음에 하려고 했다라는 게 강제 집행이 실제로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할 때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그때 면탈하면 죄가 된다라는 거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판례 중에 부도가 나기 전에 빼돌린 거 부도가 나기 전에 빼돌린 건 이런 게 없잖아요. 부도가 나기 전이니까. 그럼 그때는 빼돌려도 강제집행 면탈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강제집행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런 기세가 보일 때, 그때만 강제집행 면탈이 된다는 거 아시고, 여긴 또 채무자가 빼돌려야 돼. 알겠죠? 강제집행 면탈은 채무자가 빼돌려야 되는데 하나 기억하실 게 제3자도 포함된다라는 게 출제 기출 설문이에요. 이 제3자도 포함된다는 거 뭐냐면 제3자하고 채무자가 공모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공모를 할 수도 있고 제3자가 빼돌려도 어쨌든 강제집행을 면탈하면 재산을 빼돌리면 누가 빼돌리는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강제집행을 빼돌릴 수 있으니까 이 제3자도 포함된다는 거 여기서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재산을 면탈해야 돼.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이 아닌 것은 재산이 아닌 건 빼돌려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문제가 조금 요 1번 설문이에요. 보전 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 이건 재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빼돌려도 이건 강제집행 면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면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은닉이라든지 손괴를 해버리다든지 허위 채무를 부담한다든지 허위 양도를 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건 허위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허위. 자,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고 허위로 양도를 해야지 진짜로 채무 부담하고 진짜 양도하는 건 그건 강제집행 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집이 있는데 진짜로 집을 팔았어요. 내가 돈이 없으면 팔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로 팔았다고 팔지도 않고 판 것처럼 하니까 이걸 처벌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건 허위인 경우만 처벌한다는 거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제집행 면탈은 이렇게 머릿속으로 스토리 이렇게 딱 짜놓으세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채무자가 재산을 면탈하는 죄가 강제집행 면탈죄란 말이에요. 요거 머릿속에 놓으시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채무자가 재산을 면탈하는 거. 요게 강제집행 면탈죄입니다. 그래서 1번에는 지위는 재산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면탈할 때 재산을 면탈해야 되는데 지위는 재산이 아니다 그런 뜻이고요. 2번 봐볼게요. 강제집행 면탈죄가 제공되는 강제집행에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하는 직행으로 포함된다? 이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강제집행은 원래 국가의 공무집행과 관련된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판결문을 줬는데 그 판결문에 의해서 집행하는 걸 막 하려고 했을 때 이 강제집행 면탈이 되는 거지 이 담보권 실행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강제집행 면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담보권 실행은 법원의 판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즉 국가의 기능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 3번에 채권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지만 이게 뭐냐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고기 문제예요. 하려고 했을 때 면탈해야 강제집행 면탈되지 하려고 하는 게 없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처럼 채권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있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엄히 부도가 나기 전에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자기의 행위에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를 해줬다면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한다. X. 자, 허위 채무를 부담했는데도 왜 강제집행 면탈이 안 되느냐?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요.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할 때 면탈이 돼야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강제 집행 면탈이 안 됩니다. 4번에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자, 거기 핵심이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점유가 아니다. 틀렸죠?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으면 적법한 점유가 되고요. 따라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가 돼요. 여러분,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주 특이한 죄죠. 여러분, 보통은 죄를 짓는 사람은 소유자가 아닌 경우가 죄인데 요거는 주체가 소유자예요. 소유자만이 질 수 있는 죄가 권리행사방해죄입니다. 대부분은 소유자의 물건을 남이 가져가는 게 죄인데 이거는 자기 주인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왜 소유자가 죄를 짓느냐? 자기 것을 자기가 갖고 있다가 때려 부수거나 뭐 한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기 물건이지만 다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유는 타인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내 거라고 해서 남이 점유하고 있는 걸 가져가 버리면 이 사람의 점유권이 침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벌하는 게 이거예요. 또 하나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 물건이 있으니까 이 사람 물건을 믿고 뭐 돈을 빌려줬다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이 이 물건을 없애버리면요, 이 사람한테 손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권리행사방해죄는 주인이 죄가 되는 죄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절도죄하고 다른 거예요. 절도죄는 주인 것을 남이 훔쳐가는 거지만 이건 주인이 죄가 되는 게 이 권리행사방해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인이 죄가 되는 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있고 점유강취죄가 있고 준점유강취죄가 있고 강제집행면탈죄가 있단 말이에요. 얘들을 특성을 잘 봐보세요. 이거는요, 물건의 주인이 죄가 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자기 물건을 갖고 지는 죄입니다. 그럼 왜 주인인데 죄가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점유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점유. 남의 점유를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소유자지만 남의 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것도 뭐예요? 내 물건이기지만 내 물건에 대해서 누가 경매를 돌려고 그러는데 빼돌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내 물건 갖고 죄가 되는 게 내 물건을 빼돌리는 거. 이런 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 권리행사방해죄, 점유강취죄, 강제집행면탈죄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을 좀 기억하시고, 얘는 소유자가 주인이라는 거, 소유자가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는 요 점유자.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 점유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이 점유가 침해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점유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빼돌렸다고 해서 처벌하려면 이 점유라는 게 보호할 만한 다른 사람의 점유권을 이 사람은 점유를 보호해 줘야 되니까 이 사람을 처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점유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으려면 당연히 이게 적법한 점유라면 당연히 보호해 줘야죠. 적법하게 점유하는 사람의 이 점유를 침해하면 이것도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적법한 점유뿐만 아니라 우리 대법원이 인정해 주는 게 뭐가 있냐면, 적법하게 개시를 했다면, 개시만 적법하게 했다면 사후에 이 권한이 없어져도 일단 개시 자체가 처음에 적법하게 개시가 됐기 때문에 이 점유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점유가 적법한지 아닌지가 불명확해. 이 점유가 불명확하니까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는 거야. 법적으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불명확할 때, 그 다음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 지금 나오는 동시이행 항변권 같은 겁니다. 자,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는요, 적법하게 점유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건 주인한테 내 물건을, 물론 내가 훔친 놈한테 샀어, 뭐 이런 경우, 내가 이걸 적법하게 받은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이 물건을 줄 때 나도 받을 게 있다라는 거야. 나도 피해를 봤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신한테 내가 이 물건을 당신 소유자니까 이걸 달라고 하지만, 그럼 내가 든 돈을 달라. 그럼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 물건을 서로 주고받는 걸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이행 항변. 여러분, 내가 저 사람한테 줄 게 있고 저 사람이 나한테 줄 것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주진 않죠. 왜냐하면 줘버렸는데 제가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줄 수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 동시에 준단 말이야. 자, 나도 너한테 줄 테니까 너도 네 거 나한테 줘. 이렇게 하는 걸 동시행이라고 그래요. 그럼 네가 나한테 안 주면 나도 안 줘. 이걸 동시행변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게 붙어 있으면 대항할 수 있다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도 이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대법원이.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경매 절차가 무효잖아요. 그럼 경매 절차가 무효이면 적법한 점유하는 아니란 말이야.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경매에서 내가 돈을 내고 경락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물건을 하나 경매를 받았어. 그럼 당연히 돈을 냈죠. 그럼 난 1억을 주고 경락을 받았어. 근데 이 물건을 돌려달래. 그럼 나는 뭘 달라고 그래야 돼? 아, 그럼 물건 돌려줄 테니까 내가 냈던 돈 1억 주라 1억. 그래야 나도 이걸 돌려주지라고 한단 말이야. 내가 괜히 물건만 돌려주고 만약에 내가 1억을 못 받아버리면 난 손해가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든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돌려달라. 그럼 나도 물건 돌려줄게.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뭔가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이 점유를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권리행사 방해죄는.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는 적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개시가 됐거나 명확하지 않거나 대항할 수 있을 때 요걸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 대구에 가면 계명대라고 있죠. 계명대라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행사 방해는 꼭 적법하게 점유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적법하게 점유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개시는 적법하게 했어. 지금은 적법이 아니더라도 또 하나는 불명확해. 이게 나한테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법에서도 판단을 좀 해보고 뺏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대항할 수가 있대.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나오는 동시이행항변권, 이런 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함부로 침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로 인정해주고 침해가 되면 처벌해요. 그래서 그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맞는 지문은 1번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